안녕하세요. 힐링한 담입니다. 혹시 지친 하루를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좋아하는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진 않으신가요? 지금 저의 매일은 그저 버티면서 넘기기에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다 자책하는 순간이 많아져 다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 책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고요. 너는 잘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반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글배우 작가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무기력한 이유,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치거나 좋아하는 게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삶에서 가장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한 나를 자책하진 마세요. 지친 이유도 좋아하는 게 없는 이유도 절대 내 탓이 아닙니다. 난 그냥 늘 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지쳤고 그러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잘하는 것만 신경 쓰느라 살아내는 것만 생각하느라 이 책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지쳤다면 지친 마음에 쉼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혼자가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다면 이 책에 담긴 저의 간절했던 사연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는 당신에게 오늘도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긴 하루를 버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어렵다. 불안한 시간은 차갑고 온기를 만나면 금세 녹는다. 모든 걸 알아도 만나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다. 절망을 만나도 희망이 있고 아픔을 만나도 좋은 행복이 당신을 기다린다. 잠시 눈을 감고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자. 상처. 지나치게 밝거나 지나치게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지나치게 잘 참거나 또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어른처럼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었기에 잘 하려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 스스로 힘든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그냥 너답게 편하게 있어도 돼.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은 세 가지. 당신은 지금 정말 힘든 이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과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어느새 다 지나가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일.
25살에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의류 사업을 하다 생긴 빚이었고 당시 너무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말하는 순간 내 꿈이고 뭐고 간에 당장 집으로 끌려 들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뻔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내 전 재산이었던 34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었다. 우선 방을 구해야 했지만 34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없었다. 이튿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우산을 쓰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며 그렇게 방을 구했다. 주로 고시원을 보았는데 아무리 싼 곳도 35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방을 12개 정도 봤을 때쯤 배는 너무 고프고 비마저 쫄딱 맞고 나니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다시는 내가 좋아하는 꿈을 쫓거나 절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독립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의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당당히 나름의 성공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자며 3일째 방을 구했다. 한 달에 24만 원짜리 고시원 방이었다. 실제로는 방이 아니라 고시원에서 쓰는 창고 방이어서 고시원에 있는 인터넷 전선이 다 들어와 있었고 이전에 쓰던 신발장까지 들어와 있어서 다른 방에 비해 훨씬 좁았지만 그래도 방을 구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짐을 풀고 청소를 한 뒤 밥을 먹었다. 고시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김치가 있었다. 저렴한 곳이어서 그런지 맛은 둘째치고 위생이 너무 안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방보단 밥을 먹는 게 더 곤혹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공짜가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시원에는 옥상도 있었는데 옥상이 마음에 들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정말 멋있었다. 아주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었는데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거기는 천국 같고 여기는 지옥 같았다. 그래도 옥상에 올라가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야경을 볼 수 있어서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정도란 생각이 들었다. 야경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그곳을 종종 찾는다. 어쨌든 당장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목표한 시간은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내려갈 수 있을까?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에 온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처음엔 그저 근처에서 떡을 파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10번도 넘게 마주쳤는데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내 사정을 이야기했고 간신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결론은
이랬다. 1,000원에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2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공장도 가지고 있으며 월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가 싶었지만 팔리는 개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에 홀린 듯이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역에서, 점심길에서, 또 퇴근길에서, 새벽길에서, 때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에 사람이 가장 많고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잘 사 먹고 또 어떻게 팔아야 가장 잘 팔리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지 생각하며 살다 보니 20년이 지난 지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1,000원에 가져와서 3,000원에 팔면 2,000원이 남으니 하루에 100개를 팔면 2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파는 걸 보니 그저 쉬워 보였다. 한 번에 2개씩 사는 사람도 있었고 식당이나 술집에서 여러 개를 사거나 한 번에 사람들이 4-5명씩 금세 몰려오기도 했다. 무작정 10만 원어치 떡을 사서 다음 날부터 팔기 위해 길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그날 하나도 팔지 못했고 사실 너무 창피해 단 한마디도 못했다. 그 다음 날도 한 개도 못 팔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루에 1개 팔기도 어려웠다. 너무 창피했지만 고집이 생겨 더 열심히 했다. 하루에 14시간 이상 걸은 적도 많았다. 밥을 먹다가도 팔고 식당에 들어가서 팔기도 했지만 아무도 쉽게 사주진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무엇보다 정말 간절했다. 당장 돈이 없기도 하고 빚을 갚지 못한 채 서울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그러고 내려간다는 건 더욱더 무서웠다. 혼자 창고 같은 방에 매일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우울해졌다. 번듯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비교되었고 꼭 나만 갈 길을 잃은 사람 같았다. 이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스스로 그렇게 믿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 사람이 힘들 때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 그만큼 억울하며 억울한 만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딱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 같다. 매일매일 자책만 하다 죽을 용기로 차라리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내가 지낸 곳은 서울역 근처였는데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가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사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저 그들을 응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매일 새벽 6시쯤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이렇게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처음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할 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나 죽을 용기로 해보자는 생각에 더 크게 외쳤다. 무섭고 두려웠다. 2시간 동안의 절이 끝나면 다리가 계속 떨려왔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적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류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떡을 팔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5개도 팔지 못했다. 너무 간절했고 안 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떡을 팔았다. 3개월이 지나자 4만 원어치 떡을 팔았고 그 외엔 더 이상 판 게 없었다. 그때 나는 무모했고 두려웠고 외로웠고 슬펐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 아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의 선 끝까지. 어떤 후회도 남지 않게. 고시원 방에서 거의 매일을 울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노력한 시간이 전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난 정말 간절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나갔다. 그렇게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장을 입은 젊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표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고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나에겐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었다. 거절했으나 정중히 3번 정도 찾아와 부탁했다. 그는 내가 절하고 있는 빌딩의 회장님의 비서였다. 몇 개의 직원 카드를 찍고 들어가야 하는 곳을 따라 들어갔고 하얀 머리에 딱 봐도 돈이 엄청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시간을 뺏었으니 당신의 시간을 갚겠다. 회장님은 구두를 벗고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떡상자를 드시더니 내가 직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떡을 팔 테니 대신 1시간만 시간을 내어 영상 하나를 보아달라 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는 회장님은 정말 운동화로 갈아 신고 떡을 팔러 빌딩을 돌아다녔다. 영상은 어떤 젊은 사람이 영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큰 돈을 벌고 성공하는 내용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님이 돌아오셨고 개인 명함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다. 대학 졸업장도 학력도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다. 요즘 젊은 사람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와 좋은 정장을 입는 게 또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지 알아요.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8개월 동안 지켜보았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남의 건물 앞에서 저를 계속 하길래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쫓아내려야 했지만 직원이 가져온 전단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었고 처음엔 며칠 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렇게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2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듣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고 회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 기억나진 않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난 당시 의류 사업을 다시 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보낸 것이므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뒤 나올 때 회장님의 명함을 돌려드리고 종이로 만든 내 싸구려 명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언제든 회사에 떡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세요.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엄청 났다. 이전에 고시원에서 흘린 눈물과는 달랐다. 내가 외롭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누군가가 나 자신에게 인생을 엄청 멋지게 정말 잘 살고 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회사 전체 납품으로 대량의 떡이 필요하다며 수량을 맞춰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다. 8천만 원어치 납품하고 팔게 되었다. 아마도 회장님이 구매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빚을 갚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로 난 다시 의류 사업에 도전했고 결국은 실패했다. 앞으로도 실패하는 순간들이 많겠지만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방식과 각오로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을 믿게 되었다.